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 증인신문 청구라고 되어 있죠.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증인신문 청구도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인 거죠. 수사상 원래는 이제 언제 하는 겁니까? 요 증인신문 청구는 증인신문 하는 것도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건데 요거를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증인신문을 청구를 하는 것인지, 요거는 뭐 하는 거죠? 원래는 증인이 수사 단계니까 증인신문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수사상 증인신문이니까 이 수사 단계에서는 뭐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말을 해야 수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아예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제 수사에 방해를 하게 하는 거니까, 수사가 이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아예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고인을 이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참고인을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증인이 되게 되면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죠. 증인이 할 수 있는 의무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출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선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서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성을 띠게 해가지고 이 사람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가 형사소송법 221조의 2의 증인신문의 청구입니다. 자, 지문 보시죠. 1번 판사가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당연히 이것도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통지하는 게 맞습니다. 통지를 해가지고요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2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증인신문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는데, 여기도 우리가 법 조문상 놓고 보면요 이분도 이 시기가 있죠. 증인신문의 시기도 요거는 증거 보존의 청구하고 똑같이 뭐냐면 제1회 공판기일 전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니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소 제기 후죠. 공소 제기 후. 공소 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소를 제기한 이후 이때에도 허용된다. 여기 틀렸겠죠? 허용된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여긴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네 그럼요. 답은 이렇게 그냥 나왔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청구를 할 때요. 증인신문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되느냐. 근데 사유 소명은 요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요거는요. 당연히 여기 소명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구조가 우리 법조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뭐 증인신문 하는 거든 증거보존이든 간에 사유를 설명하는 거는 맞겠지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여기가 지금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냐면 청구권자의 이야기죠. 청구권자. 근데 이 청구권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증거보존은 말 그대로 자 보시죠.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증거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누구? 변호인. 이 사람들까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요 사람들 두 사람 할 수 있지만 증인신문 있죠. 이 증인신문은 누가 청구하는 거죠? 원래 형사재판에서 증인은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수사상 증인신문도 이게 누가 지금 그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이 참고인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죠. 그래서 청구권자는 누구냐면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럴싸하게 이제 맞는 것 같지만 검사, 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로지 누구만 한다?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 틀린 겁니다. 자, 2번도 틀렸고. 자, 4번. 범죄 수사에 이제 이 4번 조문이 이제 그대로 이 맞는 우리 조문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 증인신문 조문인데, 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이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 뭘로 만들어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죠.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나와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것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다. 이 부분은 요거는 아닙니다. 진술 번복의 염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사람이라는 건 증인이든 뭐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간에 말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말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소면으로 들어가면 여기 전문 증거가 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 증거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증인 신문 청구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는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